자. 네, 그래서 첫 번째 컴퓨텍스 2024의 CEO들의 기조연설들을 다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컴퓨텍스가 네. 사실은 저도 뭐 예전부터 들어본 전시회였는데 올해가 특히 좀 많이 네, 부각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죠? 컴퓨텍스가 이제 1980년대부터 네. 시작을 했던 큰 규모의 IT 컨퍼런스였는데 매해 대만에서 네, 열렸죠. 맞습니다. 대만에서 열렸고 이번 규모가 아시아에서 이제 최대 규모로 한번 열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보니까 작년도 이제 역대급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가 그걸 또 갱신하는 그런 규모의 컴퓨텍스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AI 때문에 더 부각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인공지능이 엔비디아. 네, 그렇죠. 네. 제일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이제 CEO가 오늘 시점에서도 시총 1위인가요? 엔비디아? 아닙니다. 그게 또 바뀌었나요, 서로 또 또? 역전이 계속 업체 일어나고 뒤치락 있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계속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서로 막 잡아먹고 있는 상태이긴 야, 한데 대단해요. 세계 회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도 뒤에 가서 WWDC에 얘기를 하면서 애플의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최고 수혜주는 역시 엔비디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컴퓨텍스의 2024에서 젠슨 황의 네. 키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젠슨 황이 이제 키노트 때 하이라이트로 다뤘던 얘기가 이제 새로운 이제 쿠다의 CUDF라고 해서 이번에 구글 콜앱과 같이 연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이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자신들의 특화 칩셋을 같이 넣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었고요. 기본적으로 쿠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다가 뭡니까? 네, 쿠다는 제가 최초에 이제 언박싱을 진행했을 때 한번 다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AI를 다루는 하드웨어에서 가속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 칩셋에서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셋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쿠다도 한 목을 네,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드웨어적인 성능에서는 AMD와 엔비디아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저 쿠다라고 하는 AI 가속기 알고리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AI나 딥러닝에 대한 부분의 개발을 계속 진행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왕이 되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 사이언스와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미래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게 되었는데 이 AI 에이전트는 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계속해서 기술의 개발,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했지만 앞으로의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화두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측에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젠슨 왕도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어떤 개념인가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비서가 되는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히 많이 밀고 있는 코파일럿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엣지 브라우저를 쓰다 보면은 코파일럿을 이용한 빙챗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에게 약간 명령을 주고 그거를 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를 두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도 좀 쉽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에이전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LLM 그 챗GPT하고는 뭔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일단 LLM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형식으로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챗GPT에 가든 혹은 클라우드에 가든 어디에 가든 상관없는 거지만 그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접근성으로 좀 더 가고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간다라는 게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된다. 아무튼 저도 요즘에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네. 또 기업형 이런 서비스에는 꼭 저렇게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요즘 많이 네, 등장하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도메인별로 이제 자신만의 도메인, 자기 산업 도메인에 있는 에이전트를 두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작은 스페시픽한 영역에서 보다 더 고 영역에 잘하는 애들을
뭐 AI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맞습니다. 스페시픽하게 써보겠다라고 하는 네, 적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비서 같은 개념이 될 거고 산업 도메인에서는 도메인 특화의 AI를 두고 그 자신들의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나 산업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도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번에 강조했다. 네. 또 어떤 부분인가? 사이언스하고 로보틱스. 네. 넘어가고. 네. 사이언스 로보틱스는 이제 네. 미래에 이 네. AI들 개발에 돼서 이후에 어떻게 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제 엔비디아도 로보틱스 쪽을 역시 염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에 이제 키노트가 AMD. AMD.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경쟁자죠. 네.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번에 AMD가 이제 좀 칼을 갈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이 GPU 시장에서 조금 독주하는 거를 좀 방지해야 되고 또 경쟁이다 보니까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AMD 측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칩셋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MI300X에서 MI350을 이제 325가 이제 먼저 24년도 4분기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하드웨어인 H100을 이제 넘어선 기술을 이제 선보였는데 실제 성능상으로는 더 앞서 네, 칩을 발표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성능상으로 우위에 있고 가격 우위에도 조금 더 있다라는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가 역시 좀 들어갔던 거고요. 그 외에 좀 다른 부분으로 좀 발표했던 게 본인들도 이제 AI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세팅을 좀 얘기를 했고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는데 네. 지금 여기 작성해둔 것처럼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업스트림 워크를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허깅 페이스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생성형 AI에 대한 다양한 이 모델들이 올라가 있는 일종의 아카이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하고 파인 튜닝했던 모델들이 허깅 페이스에서 많이 공유가 되는데 이 AMD가 거기에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업스트림 워크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서 아무래도 이제 AI 개발에 대한 여러 도메인 개발에 대한의 이 AMD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역시 자기들의 마켓쉐어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얘기한 것 같고 의외로 이제 AMD가 코파일럿과 또 협력을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조군인 HP, 레노버, 에이수스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이 칩셋을 적용하면서 우리도 AI 개발에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발표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텔입니다. 인텔이군요. 인텔이 사실 좀 많이 밀려 있었죠. 아무래도 CPU 시장에서는 여전히 점유율이 높고 역시 인지도 높지만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계속 좀 맥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본인들이 새로운 아키텍처의 이제 가우디 3를 발표하면서 이 가속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우디 3를 통한 이제 우리도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열심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역시 좀 열심히 많이 설명했고, 본인들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텔은 CPU뿐만 아니라 뭐 GPU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다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인텔의 이 힘을 좀 보여준다 하면서 기조연설에서 좀 발표를 했고, 본인들의 강점이 이제 코스트 이피션트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게 실제로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팅하는 연산 리소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많이 강조를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능 좋아요를 서로 다 발표했는데 네.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게 엔비디아의 제품은 뭐고 AMD는 뭐고 인텔은 뭐야. 그래서 얘를 쓴다면 뭘 써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신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기업이 발표한 제품,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100, 그리고 AMD는 MI300X, 인텔은 가우디 2가 아직 발표됐고 이제 3가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밑에 있는 이제 호퍼, CDNA,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아키텍처 구성 방식이 다른 거고, 인텔 같은 경우는 가우디 자체가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설명하는 게 다기종, 2기종 간의 이제 엑셀레이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에는 AI 엑셀레이션에 대한 부분, AMD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병렬 컴퓨팅에 대한 부분, 인텔도 마찬가지로 엑셀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고 가장 밑에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이 단위들은
페타플롭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저게 뭘 의미하냐면은 부동소수점을 연산을 해서 이 GPU들의 연산 성능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AMD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엔비디아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CUDA가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해보면은 어떤 특정 환경에서는 엔비디아가 AMD보다 항상 높게 네.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발표한 자료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들 성능 잘 나온 거를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일종의 메타가 라마와 비교할 때 우리가 뭐 코파일럿 3. 아니 GPT 3.5랑 비교했을 때 높아야 하는데 4랑 비교한 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발표 내용들이 서로 쓴 모델들이 다르다 보니까 비교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정리를 말씀드리자면은 특정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성능이 좋고 가격 면이나 그다음에 효율성 면에서는 AMD가 좀 좋고 인텔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셨을 때 AMD가 그나마 엔비디아를 좀 따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제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격차가 심해서 네. 실제 뭐 치외 퍼포먼스는 많이 따라왔다 하더라도 이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고 또 실제 개발자들이 서포트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시장 점유율을 뒤집는다는 게 정말 80% 정도 되나요? 90%가 90% 가까이 되고. 그래서 네. 지금 뭐 현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다 엔비디아 칩셋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AMD가 이걸 뒤집어낸다는 게 사실 좀 힘들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독주를 좀 막으려고 여러 가지 연합들이 네. 지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하나 또 발표가 나왔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엔비디아의 그 CUDA를 잡는 엑셀레이터에 대한 부분에 이제 개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 공고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기도 하고 규모도 엄청 큽니다. 뭐 근데 사실 다른 AI 개발 업체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AI 개발 업체들이 보통 투자한 금액이 뭐 100조대 이렇게 되고 네. 있고,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 발주한 게 한 1조 규모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시작이 어딥니까? 네, 그죠? 그렇게 아무튼 뭔가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이제 유사한 업체들 혹은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끼리 같이 이렇게 뭉쳐서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공룡들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때 한번 언박싱 때 말씀드렸던 네. 이제 UXL 같은 경우도 맞아요, UXL 이제 그렇죠. 쿠다의 대항마를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뭐 나온 게 그러니까 없다고 나온 게 하죠. 없어. 네. 네. 거기도 이제 대기업들의 컨소시엄인데도 네. 불구하고 아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좀 하여튼 지켜봐야 제스맘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컴퓨텍스 2024를 좀 보면서 좀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대만과 한국은 늘 이렇게 경제 규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좀 비교가 되기도 비교가 되죠. 하는데 맞습니다. 많이 좀 앞서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열심히 또 잘 하면 네. 대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에서 네. TSMC 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삼성. 네. 열심히 자, 응원하겠습니다. 조한나님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제시한 엔비디아, AMD, 인텔 각각의 칩을 탑재한 장비의 가격대 혹은 가성비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장비의 가격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이 가성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AMD가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랑 AMD가 추구하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엑셀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고 AMD는 퍼포먼스에 대한. 근데 뭐 엑셀레이션이 퍼포먼스 아니냐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보니까 근데 AMD가 이제 병렬 처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관심도가 높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CPU나 GPU의 칩셋들이 전부 다 병렬 컴퓨팅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다량의 데이터나 혹은 다량의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AMD의 가성비가 조금 더 높다라고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주제 컴퓨텍스 2024에 대해서 키노트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부럽다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